사람들은 젊은 날의 사랑에는 꽤 많은 의미를 붙인다. 20살의 첫사랑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 하고, 30의 결혼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이라 말한다. 40쯤 찾아오는 부부의 위기에도 그럴듯한 이름이 붙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50이 넘은 사람의 사랑과 이별에는 관심이 적다. 이미 사랑할 만큼 사랑했고 자식도 다 키웠으니 이제는 감정보다 현실을 생각해야 할 나이라고 여기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주민등록증에 적힌 나이를 따라 늙지 않는다. 50이 넘었다고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만큼 마음속에는 남에게 쉽게 보여주지 못하는 상처와 미련이 더 많이 쌓여있기도 했다. 은숙과 정희도 그런 여자들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50을 넘겼고 한 번의 결혼을 끝낸 경험이 있었다. 처음 만난 것은 10여 년 전 동네 탁구 동호회였다. 그때만 해도 둘은 그저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같은 조가 되면 탁구공을 주워주고 운동이 끝난 뒤 회원들과 함께 칼국수를 먹으며 몇 마디 나누는 정도였다. 은숙은 말수가 많은 편이었고 정희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다. 정희 씨는 탁구를 왜 이렇게 얌전하게 쳐? 은숙이 웃으며 물으면 정희는 늘 비슷하게 대답했다. 공까지 성질내면서 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지지. 그럼 별것 아닌 농담을 주고받으며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하지만 정말 가까워진 건 몇 년 전부터였다. 두 사람이 각자의 결혼을 끝낸 뒤였다.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끼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이 있었다. 자식 앞에서는 할 수 없는 말, 친정 식구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말, 결혼 생활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그래도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 라는 말을 듣고 난 뒤에 허탈함 같은 것들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가끔 만나 커피를 마셨다. 그날도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다. 정희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물었다. 너는 다시 결혼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은숙은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하지. 그렇게 단호해?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또 누구 밥 해주고 눈치 보고 살라고? 은숙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묘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정희가 피식 웃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건 좋아? 당연하지. 오늘 내가 여기 나오면서 누구한테 허락받았니? 점심 먹고 들어가든 저녁 먹고 들어가든 내 마음이지. 말은 시원스러웠다. 그러나 은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혼자 사는 자유가 좋다는 말은 진심이었다. 다만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정희도 더 묻지 않았다. 서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숙은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화장을 했고 머리도 단정했지만 가까이서 보면 눈가에 잔주름이 제법 깊어져 있었다. 한때 운숙은 외모로 꽤 많은 관심을 받던 여자였다. 젊은 시절 친구들과 약속 장소에 나가면 남자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일이 낯설진 않았다. 은숙도 자신이 예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일부러 잘난 척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을 받는 것에는 익숙했다. 전 남편도 그런 은숙을 오래 따라다녔다. 처음에는 은숙이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남자는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렸고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나타났다. 은숙이 질색하며 말한 적도 있었다. 나 기다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자는 멋쩍게 웃었다. 기다린 게 아니라 지나가다 본 건데.
우리 회사 앞을 왜 맨날 지나가요? 그러게요. 이상하네. 능청스러운 대답에 은숙도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날들이 쌓였다. 남자는 은숙의 어머니 생일에는 과일 상자를 보냈고, 은숙이 감기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약과 죽을 사왔다. 결국 은숙도 마음을 열었다. 결혼을 앞두고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냥 나 믿고 살아. 뭘 믿어?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킬게. 은숙은 장난처럼 손을 내밀었다. 약속해. 남자는 그 손을 잡았다. 약속하지. 내가 당신 여왕처럼 모시고 살게. 그 시절 은숙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결혼 초 몇 년 동안은 남편은 실제로 자상했다.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 사오는 날도 있었고, 월급날이면 봉투를 통째로 은숙에게 건넸다.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생기면서 은숙의 세상은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좁아졌다. 결혼 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둘 때도 큰 고민은 하지 않았다. 애들 클 때까지만 집에 있을까? 은숙이 묻자 남편은 오히려 반가워했다. 그게 좋지. 내가 돈 벌잖아. 당신은 애들이나 잘 키워. 그 말이 당시에는 든든하게 들렸다. 은숙은 자신이 가정을 지키고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오래 지속될 역할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에 금이 간 것은 결혼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다. 오후에 빨래를 개고 있는데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 전화가 왔다. 평소와 달리 상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조심스러웠다. 은수가, 왜?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 고민했거든. 은숙의 손이 멈췄다. 뭔데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너의 남편 말이야. 은숙은 이유도 모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우리 남편이 왜? 며칠 전에 내가 봤어. 뭘? 상대는 끝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여자랑 있더라. 은숙은 순간 웃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오히려 웃어버리는 그런 웃음이었다. 회사 사람이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아니었어. 은숙은 그 뒤의 말을 거의 듣지 못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접담한 수건을 손에 든 채 거실에 서 있었다. 이상하게 눈물은 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돌았다. 우리 남편이? 세상 남자들이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친구 남편의 외도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욕해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자기 남편은 아니라고 믿었다. 적어도 자신에게 그렇게 매달려 결혼한 사람만큼은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은숙은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다. 남편이 들어오자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뭐 했어? 남편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회사에 있었지. 왜? 은숙은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평생 보아온 얼굴이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냥 은숙은 더 묻지 않았다. 대신 그날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심은 사실이 되었다. 남편은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러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무릎을 꿇었다. 한 번이야. 은숙은 헛웃음을 쳤다. 한 번? 진짜야. 내가 미쳤었나 봐. 그 여자 지금도 만나? 안 만나. 끝낼게. 끝낼게가 아니라 끝냈어야지. 남편은 계속 빌었다.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고 했다. 가정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했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화가 났다. 가정을 깨는 행동을 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데 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도 은숙은 그때 이혼하지 않았다. 첫째와 둘째가 아직 어렸다. 아이들이 자는 방문을 열어보고 나면 마음이 약해졌다. 그리고 어딘가에는 아직 미련도 있었다. 남편이 정말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오기를 바랐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 은숙은 다시 알게 되었다. 그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 남편은 약속을 지킨 것이 아니라 들키지 않는 방법을 배운 것이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더 이상 남편에게 따지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해졌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해도 누구를 만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부부를 사이좋은 부부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은숙의 집에는 싸움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은숙은 아이들만 바라봤다. 한 번만 참자고 생각했다. 첫째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그때가 되자 둘째가 아직 고등학생이었다. 다시 생각했다. 둘째가 대학 갈 때까지만.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아이들의 키가 자라는 동안 은숙의 마음은 조금씩 늙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의 대학 합격 통지서를 확인했다. 은숙은 아이보다 더 기뻐했다. 그날 저녁 가족끼리 고기를 구워 먹었다. 남편이 술잔을 들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고생 끝났다. 은숙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에게는 고생의 끝이었을지 몰라도 은숙에게는 다른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며칠 뒤 아이들이 모두 집을 비운 저녁이었다. 은숙은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남편이 TV에서 시선을 떼며 물었다. 뭘? 우리 결혼.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무슨 소리야? 이혼하자고. 남편은 한동안 은숙을 바라보다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갑자기 왜 이래? 그 말에 은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0년이 넘는 시간을 견딘 자신에게 갑자기라는 단어가 돌아올 줄은 몰랐다. 은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갑자기가 아니야. 남편의 표정이 굳었다. 당신만 갑작스러운 거지. 그 말 이후 은숙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래 들고 있던 무거운 짐을 바닥에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이 깊게 쉬어졌다. 그렇게 은숙은 쉰을 넘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저녁을 하지 않아도 됐다. 밥때가 되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었다. 밤늦게 친구와 통화를 해도 누구 하나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다. 마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 하나만 사오면 되었다. 침대 한가운데 누워 자도 됐다. 은숙은 가끔 혼잣말을 했다. 세상 편하네. 실제로 편했다. 다만 어느 날부터 그 편안함 속에서 이상한 정적이 들리기 시작했다. 비가 많이 오던 어느 저녁이었다. 은숙은 혼자 라면을 끓였다. 습관처럼 두 개를 꺼냈다가 잠시 멈추고 하나를 찬장에 넣었다. 그 사소한 행동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쓸쓸하다고 인정하기는 싫었다. 그토록 원해서 얻은 자유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으로만 말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잖아.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은숙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평생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엄마였던 여자가 처음으로 아무 역할도 없는 자기 자신과 단둘이 마주한 밤이었다. 쉰이 넘어서 다시 혼자가 된 은숙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벗어나는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운숙으로 살아가는 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은숙은 혼자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다가 문득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남편은 이제 남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직업도, 경력도, 매달 들어오는 월급도. 은숙은 그제야 알았다.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남편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지난 30년 동안 자기 자신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을. 은숙은 자신의 공허함을 오래 들여다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 혼자 집에 있으면 생각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다시 나간 곳은 탁구 동호회였다. 그 다음에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친구의 권유로 커피 동호회에도 들어갔다. 요즘에는 은숙처럼 혼자가 된 중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사별한 사람도 있었고 이혼한 사람도 있었고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사실상 남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비슷한 이유로 모임에 나왔다. 취미가 필요해서, 사람이 그리워서,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사랑하고 싶어서. 은숙은 여전히 눈에 띄는 여자였다. 젊었을 때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또래 중에서는 세련된 편이었다. 옷을 잘 입었고 말투도 밝았다. 무엇보다 이혼 후 오히려 외모 관리에 더 많은 돈을 썼다. 머리를 하고 피부 관리를 받고 옷을 샀다.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어쩌면 그 말을 누구보다 자신에게 증명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몰랐다. 첫 번째 남자는 탁구 동호회에서 만난 상철이었다. 은숙보다 3살 많은 이혼남이었다. 상철은 매너가 좋았다. 탁구가 끝나면 차를 마시자고 했고 은숙이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꼭 메시지를 보냈다. 잘 들어갔어요? 별것 아닌 말인데도 은숙은 휴대전화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꼈다.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주말마다 근교로 드라이브를 갔고 맛집을 찾아다녔다. 은숙은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 설렜다. 새로운 옷을 샀고 여행을 가기 전에는 미용실에 갔다.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괜히 민망하기도 했지만 누군가 자신의 연애를 평가하는 것이 싫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다. 어느 날 상철이 식사를 하다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화면에 여자 이름이 잠깐 보였다. 은숙의 표정이 굳었다. 누구야? 누가? 방금 문자 온 사람. 상철이 웃었다. 동호회 사람이야. 여자잖아. 여자인 게 뭐? 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은숙은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다. 전 남편의 휴대전화가 떠올랐다. 한 번의 실수야. 다시는 안 만나. 과거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다음 날부터 은숙은 상철의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답장이 늦으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다. 주말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 누구와 만나는지 물었다. 결국 상철이 말했다. 은숙 씨, 나 못 믿어요? 그 질문에 은숙은 대답하지 못했다. 상철을 못 믿는 건지, 남자라는 존재 자체를 못 믿는 것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몇 달 만에 헤어졌다. 상철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 남편이 잘못한 걸 왜 내가 계속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은숙에게 오래 남았다. 두 번째 남자는 독서 모임에서 만났다. 이번에는 조금 달랐다. 재혼 이야기가 꽤 빨리 나왔다. 남자는 공무원으로 퇴직했고 연금이 나왔다. 집도 있었다. 은숙은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다. 혼자 늙어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그런데 몇 번 만난 뒤 남자가 은숙에게 말했다. 우리 결혼하면 은숙 씨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면 되겠네. 그럼 좋지. 은숙은 처음엔 웃었다. 그러자 남자가 이어 말했다. 우리 아들이 가끔 손주 맡길 때가 있어.
은숙 씨가 애들 좋아하니까 잘 봐주겠지? 은숙의 표정은 굳었다. 내가? 왜? 남자는 오히려 의아해했다. 가족이 되면 그럴 수도 있지. 그날 이후 은숙의 마음은 빠르게 식었다. 자신은 남자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것이지 누군가의 가사 도우미나 손주 돌보미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연애는 몇 달 만에 끝났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났다. 이 남자와는 제법 오래 갔다. 둘은 여행도 여러 번 다녔다. 좋은 호텔에서 자고 비싼 음식을 먹었다. 은숙은 이번만큼은 제대로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처음에는 남자가 많이 냈다. 그러다 점점 은숙이 계산하는 일이 늘었다. 오늘은 은숙 씨가 쏘는 날, 농담처럼 시작한 일이 반복되었다. 은숙도 자존심이 있어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은 식당을 예약했고 여행을 가면 자신이 호텔비를 결제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다. 내가 돈 때문에 남자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 결과 통장에서는 빠르게 돈이 빠져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말했다. 우리 그냥 편하게 만나면 안 될까? 지금도 편하게 만나잖아. 사실 나 재혼까지는 생각 없어. 미리 말해둬야 할 것 같아서 말해. 은숙은 말이 없었다. 사실 자신도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했다. 자신과 함께 늙어갈 생각은 없다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뭐야? 은숙이 물었다. 남자는 대답했다. 좋을 때 만나고 서로 즐겁게 지내는 거지.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은숙이 원했던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이가 들수록 은숙은 오히려 관계의 끝을 더 많이 생각했다. 내가 아플 때 이 사람은 올까? 병원에서 보호자 연락처를 쓰라고 하면 누구 이름을 적을까? 내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누가 발견해 줄까? 연애는 즐거웠지만 은숙이 진짜 두려워했던 외로움까지는 해결해 주지 못했다. 마지막 연애도 결국 끝났다. 처음에는 시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허무함이 밀려왔다. 은숙은 오랜만에 가계부를 펼쳤다. 그리고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보았다. 생각보다 돈이 많이 줄어 있었다.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받았다. 덕분에 당장 월세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었다. 생활비도, 관리비도, 보험료도, 병원비도 모두 통장 잔고에서 빠져나갔다. 그날 은숙은 처음으로 계산기를 두드렸다. 현재 가진 현금으로 앞으로 몇 년을 살 수 있을까? 계산을 끝낸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자신은 아직 쉰이 넘었을 뿐이었다. 운이 좋으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 그런데 돈은 30년을 버틸 수가 없었다. 은숙은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었네. 그리고 잠시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돈 벌어야 되네. 은숙은 며칠 동안 휴대전화만 들여다봤다. 검색창에는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남아있었다. 50대 여성 일자리. 처음 검색할 때까지만 해도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뭐든 하면 되지 싶었다. 그런데 채용 공고를 하나씩 눌러볼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마트 계산원, 건물 미화원, 식당 보조, 학원 차량 승하차 도우미, 요양보호사, 경력 무관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일자리들은 많았다. 하지만 그 말이 은숙에게는 이상하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경력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경력이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 같았다. 은숙은 30년 가까이 집안일을 했다. 두 아이를 키웠고 입시를 챙겼고 남편 부모님의 생신과 제사를 빠뜨리지 않았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에 데려갔고 냉장고가 비지 않도록 장을 봤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매일 해야 하는 일을 수십 년 해왔다. 그런데 취업 사이트의 이력서 칸 옆에는 그 모든 시간이 아무 경력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 최종 경력. 은숙은 빈칸을 한참 바라봤다. 결혼 전 잠시 다녔던 작은 회사 이름을 적어보려다 지웠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다.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자신 없었다. 자격증 칸은 비어 있었다. 은숙은 마우스를 놓고 뒤로 기대 앉았다. 나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입 밖으로 말하고 나니 가슴이 서늘해졌다. 집안일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세상 밖에 나오자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가 30년 동안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묻지 않았다. 며칠 뒤 은숙은 집 근처 대형마트 계산원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 근무 시간도 나쁘지 않았고 집에서도 가까웠다. 한참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다. 저 채용 공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상대방은 익숙한 목소리로 몇 가지를 물었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6이요. 계산 업무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숙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배우시면 돼요. 내일 오후 2시쯤 면접 가능하세요? 은숙은 얼떨결에 대답했다.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날 밤 은숙은 옷장을 뒤졌다. 면접이라고 해서 너무 차려입으면 이상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아무 옷이나 입고 가기도 싫었다. 결국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 바지를 골랐다. 거울 앞에서 머리도 정리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도 내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지. 그 생각을 한순간 은숙은 스스로가 싫어졌다. 일을 구하러 가는 자리에서도 없어 보일까봐 걱정하는 자신이 우스웠다. 다음 날 은숙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마트 앞에 도착했다.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봤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이 들어갔고 아이를 데려온 젊은 엄마도 지나갔다. 그리고 계산대 쪽에는 은숙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서 있었다. 포인트 적립하세요? 봉투 필요하세요? 여자는 익숙하게 바코드를 찍고 카드 결제를 안내하고 다음 손님을 받았다. 별것 아닌 평범한 장면이었다. 그런데 은숙은 이상하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문득 동네 사람들이 떠올랐다. 예전에 함께 운동하던 사람, 아이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 가끔 시장에서 마주치던 지인. 혹시 자신이 계산대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이 나타나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머, 운숙 씨, 여기서 일해? 그 한마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얼굴이 뜨거워졌다. 곧바로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그래서 뭐?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자기 힘으로 돈을 버는 게 왜 창피한가? 은숙은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다. 그녀는 면접 시간이 다가올수록 자꾸 가방 손잡이를 만지작거렸다. 마침 계산대의 여자가 잠깐 허리를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다. 은숙은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워졌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계산을 틀리면 어떡하지? 손님이 화를 내면 대응할 수 있을까? 몇 시간씩 서 있을 체력이 될까?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서는 이런 생각이 올라왔다. 내가 정말 여기까지 온 건가? 은숙은 결국 마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면접 시간 10분 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었다. 처음 몇 걸음은 빨랐다. 누가 붙잡기라도 할 것처럼. 하지만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마음속에는 점점 수치심이 차올랐다. 집에 도착하자 가방을 소파 위에 던졌다.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무도 없는데 목소리가 커졌다. 남들은 다 일하고 사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은숙은 화장을 지우지도 않은 채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다. 화가 난 대상은 마트도 아니고 계산원이라는 일도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용기가 없는 자신.
그런데도 자존심만 남아있는 자신.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 놓고 떠난 지난 세월까지 모두 미웠다. 은숙은 한참 참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내가 뭘 했다고, 누구에게 따지는 말인지 자신도 몰랐다. 남편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고, 젊은 날의 자신에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가정을 지키면 그게 결국 자신의 삶도 지키는 일이라고 믿었다. 아이를 잘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면 나중에는 편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고 보니 자신이 혼자 살아갈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딸에게 문자가 왔다. 엄마, 나 이번 주말에 부산 여행 가. 친구들이랑. 그래? 잘 다녀와. 이번 주 엄마 집 간다고 했었는데 미안해. 다음에 갈게. 괜찮아. 너 할 일 해. 잠깐 침묵이 흘렀다. 딸이 물었다. 엄마, 잘 지내고 있지?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은숙은 목 안쪽이 뜨거워졌다. 말하고 싶었다. 사실 오늘 면접을 보러 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왔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겁난다고.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그리고 아주 가끔은 너가 먼저 와서 엄마 얼굴 좀 보고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은숙은 끝내 말했다. 그럼 엄마 잘 지내. 진짜? 걱정하지 마. 은숙은 한동안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다. 딸이 서운한 것은 아니었다. 자식에게도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오히려 그렇게 살라고 키웠다.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정말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자 운숙은 허전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남편에게는 아내였고 아이들에게는 엄마였다. 누군가 밥을 찾았고 누군가 준비물을 물었고 누군가 아프면 운숙을 불렀다. 그때는 그 역할들이 귀찮고 버거운 날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운숙을 급하게 찾지 않았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도 외로웠다. 며칠 후 정희에게 전화가 왔다. 은숙아, 이번 주에 커피 한잔 할래? 은숙은 순간 벽에 붙여둔 메모를 바라봤다. 이번 달 카드 값과 관리비를 적어놓은 종이였다.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약속부터 잡았을 텐데 이제는 커피 한 잔도 머릿속에서 계산이 됐다. 은숙은 스스로 그런 변화가 싫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밝게 말했다. 좋지. 내가 요즘 좀 바쁘지만 시간 내볼게. 정희가 웃었다. 아이고, 잘나신 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은숙은 옷장을 열었다. 옷은 많았다. 연애하던 동안 산 원피스와 재킷, 여행 갈 때 들려고 샀던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다. 예전에는 그 물건들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줬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표가 먼저 떠올랐다. 은숙은 한 원피스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려놓았다. 두 번밖에 입지 않은 옷이었다. 이거 팔면 얼마나 받으려나? 휴대전화로 중고거래 앱을 켰다. 비슷한 브랜드 옷들을 검색해보다가 헛웃음이 나왔다. 살 때는 몇십만 원을 줬는데 중고로 내놓으면 몇만 원이었다. 은숙은 원피스를 다시 바라봤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산 옷을 이제 생활비 걱정 때문에 팔려고 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우습고 서글펐다. 그날 밤 은숙은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예전에는 사랑이 없으면 외로운 줄 알았다. 그래서 사랑을 찾았다. 하지만 지금 은숙이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만이 아니었다.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사고 싶은 것을 못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플 때 치료비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 친구와 밥 한 끼 먹는 것도 망설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이 점점 많아진다는 뜻이었다. 은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혼자 사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었다.
하지만 경제력이 없는 자유는 생각보다 좁았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비용부터 생각해야 했고, 쉬고 싶어도 언제까지 쉴 수 있는지 계산해야 했다. 아무도 자신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아무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도 않았다. 은숙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신 이후의 삶에서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그것은 혼자가 되는 일이 아니라 혼자 살아갈 힘이 없는 일이었다. 여기 은숙의 친구 정희가 있다. 정희 또한 이혼을 한 50대 여성이다. 정희의 첫 번째 결혼은 처음부터 불행했던 결혼은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남편은 한때 능력 있는 사업가였고 정희 역시 결혼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다. 숫자에 밝았고 손이 빨랐으며 고객 응대도 능숙했다. 상사는 정희를 두고 몇 년만 더 있으면 책임자 될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정희도 일하는 자신을 좋아했다. 월급날이면 통장을 확인하는 재미가 있었고 자신의 이름으로 번 돈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릴 때는 묘한 자부심도 느꼈다. 결혼 후에도 당연히 계속 일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첫 아이를 낳고 상황이 달라졌다. 남편의 사업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다. 주말에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어느 날 정희가 퇴근해 겨우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 이렇게 계속 힘들게 살 필요 있어? 뭐가? 회사 말이야. 내가 이제 벌이가 괜찮잖아. 정희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도 내 직장인데 애도 어리고 집에 사람 하나는 있어야지.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내가 밖에서 마음 편하게 일하려면 당신이 집을 좀 맡아줬으면 좋겠어. 그때 정희는 그 말을 희생을 요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편이 자신을 믿고 가정을 맡기는 것처럼 들렸다. 둘째까지 태어나자 결국 정희는 은행을 그만뒀다. 마지막 출근 날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조금 아쉽기는 했다. 이름표를 떼어 가방에 넣었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허전했다. 그래도 후회는 크지 않았다. 남편 사업은 계속 잘 됐고 생활은 넉넉했다.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차도 바꿨다. 아이들이 하고 싶다는 학원은 웬만하면 다 보냈고 방학이면 가족 여행도 다녔다. 친구들은 그런 정의를 부러워했다. 너는 팔자가 좋다. 왜? 남편 돈 잘 벌지, 애들 잘 크지. 뭐가 걱정이야. 정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바빠.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어느 정도 동의했다. 자신의 인생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것이라고 믿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자신은 집을 돌보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둘이 여행을 다니며 늙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미래가 너무 당연해서 굳이 대비할 필요도 없다고 여겼다.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정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편이 워낙 자신있게 말했기 때문이다. 거래처 하나 때문에 잠깐 꼬인 거야. 괜찮은 거 맞아? 몇 달이면 정리돼.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집으로 걸려오는 전화가 늘었다. 은행이었고 카드사였고 처음 들어보는 업체들도 있었다. 남편은 전화만 울려도 표정이 굳었다. 당신 대체 빚이 얼마나 있는 거야? 정희가 물으면 남편은 신경질을 냈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한다면서 왜 집으로 계속 전화가 와? 사업하는 사람이 돈 좀 빌릴 수 있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러다 어느 날 집까지 담보로 잡혀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정희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집까지 건드렸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찔렀다.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정희는 오래전에 직장을 그만뒀고 자기 명의로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도 없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자
자신의 생활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부터 부부싸움이 잦아졌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정희는 남편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당신 대체 일을 어떻게 한 거야? 또 시작이야? 집까지 넘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 남편이 술잔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내가 망하고 싶어서 망했어? 정희도 참지 않았다. 그럼 나는 내가 이러려고 회사까지 그만뒀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왜 지금 내 탓을 해? 당신이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두 사람 모두 잠시 조용해졌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원망이 처음으로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다. 그 뒤로 싸움은 돈 이야기에서 시작해 지난 결혼 생활 전체로 번졌다. 누가 더 희생했는지, 누가 누구를 믿었는지, 누가 누구의 인생을 망쳤는지, 사업 실패는 단순히 돈만 가져간 것이 아니었다. 부부 사이에 남아있던 신뢰와 여유까지 함께 가져갔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린 자식을 끌어안고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정희에게 남은 것은 거의 없었다. 채무를 정리하고 나니 살던 집도 사라졌고 손에 쥔 돈도 얼마 되지 않았다. 정희가 새로 얻은 집은 작은 원룸이었다. 처음 방을 보러 갔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다. 혼자 사시기에는 딱 좋아요. 관리비도 많이 안 나오고. 정희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둘러봤다. 싱크대에서 두 걸음이면 화장실 문이었고, 침대 하나를 놓으면 방의 절반이 찰 것 같았다. 네, 괜찮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쓰고 건물을 나오는 순간 눈물이 났다. 한때는 넓은 식탁에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아이들 방이 따로 있었고, 안방에는 화장대와 드레스룸도 따로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의 짐을 정리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했다. 정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다. 은행 경력을 살려 다시 취업해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경력이 끊긴 50대 여성을 받아주는 은행은 없었다. 정희는 결국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했다. 새벽에는 작은 건물의 계단과 화장실을 청소했다. 청소가 끝나면 야구르트 배달과 판매를 했다. 오후에 잠깐 원룸으로 들어가 눈을 붙인 뒤 저녁이 되면 동네 식당으로 가 설거지를 했다. 하루가 너무 길었다. 새벽 5시에 알람이 울리면 정희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만 쉬면 안 될까?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하지만 곧 몸을 일으켰다. 하루를 쉬면 하루치 돈이 사라졌다. 청소일을 처음 시작한 날에는 화장실 변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기도 했다. 고무장갑을 낀 자신의 손이 낯설었다. 예전 같으면 건물 청소를 해주는 사람을 마주칠 때 가볍게 인사하고 지나갔을 것이다. 그 일이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어느 날 거울을 닦다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 마스크를 쓰고 머리를 질끈 묶은 여자가 서 있었다. 정희는 한참 거울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정희야,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고 친구들과 점심 메뉴를 고민하던 자신이었다. 지금은 1,000원짜리 커피를 살지 말지 고민했다. 더 힘든 것은 몸이었다. 설거지 일을 몇 달 하자 손가락 마디가 붓기 시작했다. 뜨거운 물과 세제를 계속 만지다 보니 손등은 갈라졌고 허리를 오래 숙이고 있으면 밤에 똑바로 눕기도 힘들었다. 식당 사장은 그런 정희를 오래 지켜봤다. 정희보다 10살쯤 많은 60대 남자였다.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모두 결혼해 따로 살았다.
어느 날 설거지를 하던 정희가 손을 털며 인상을 찌푸리자 사장이 말했다. 정희 씨, 손 좀 봐봐요. 왜요? 정희가 손을 내밀자 시장은 갈라진 손등을 보고 혀를 찼다. 이렇게 될 때까지 말을 안 해요? 설거지하면 다 그렇죠. 다음날 사장은 작은 연고 하나를 내밀었다. 이거 발라요. 정희는 잠시 연고를 바라봤다. 이런 것까지 왜 사오셨어요? 별것도 아닌데 뭐. 그날부터 사장은 정희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였다. 일이 늦게 끝나는 날이면 남은 반찬을 싸줬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있는지 물었다. 정희도 고맙기는 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이 차이도 컸고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와 살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장이 갑자기 말했다. 정희 씨는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며 살아? 정희는 설거지통에서 접시를 꺼내며 웃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나이에 몸 다 상해. 안 하면 누가 생활비 줘요?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내가 주면 되지. 정희가 손을 멈췄다. 뭐라고요? 나랑 살면 이런 일 안 해도 된다고. 정희는 어이가 없어 웃었다. 사장님, 이상한 농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사장은 웃지 않았다. 농담 아니에요. 그날 이후에도 사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몇 번 더 했다. 내가 큰 부자는 아니어도 집은 있어. 가게에서 나오는 돈으로 둘이 먹고 살 만큼은 되고, 이제 남은 인생은 좀 편하게 살아도 되잖아. 정희는 그때마다 거절했다. 전 재혼 생각 없어요. 왜요? 한번 살아봤으면 됐지, 뭘 또 해요. 그 말에는 진심도 있었다.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다. 한 번에 결혼해서 모든 것을 잃어본 사람에게 다시 누군가를 믿는 일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 그런데 현실은 정의의 마음보다 더 강했다. 겨울 새벽이었다. 청소일을 하러 가던 중 얼어붙은 골목에서 발을 헛디뎠다. 정희는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다.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허리까지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그래도 일을 쉬지 않았다. 그날 청소를 마치고 배달을 했고 저녁에는 식당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다 허리를 펴는 순간 결국 눈물이 났다. 사장이 물었다. 왜 그래요? 정희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세제 들어가서 그래요. 거짓말이었다. 몸이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었다. 아파도 쉴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웠다. 밤늦게 원룸으로 돌아온 정희는 파스를 꺼냈다. 등 쪽에 붙이려 했지만 손이 잘 닿지 않았다. 몇 번을 낑낑거리다가 결국 거울을 보면서 겨우 붙였다. 그 순간 이상하게 사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나랑 살면 이런 일 안 해도 돼. 정희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장을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설레느냐고 물어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정희는 사랑보다 더 강한 감정을 알고 있었다. 두려움이었다. 다시 가난하게 늙어가야 한다는 두려움. 아파도 일을 나가야 하고 일을 못하는 날이 오면 당장 생활비부터 걱정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이 생활을 앞으로 10년, 20년 계속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몇 달 뒤 정희는 결국 사장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거창한 결혼식은 하지 않았다. 가족 몇 명과 식사를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사장의 집으로 처음 들어간 날, 정희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원룸보다 훨씬 넓은 거실, 따뜻한 온기,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 원룸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없었다. 무엇보다 다음날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다. 정희는 잠들기 전 알람을 모두 껐다. 하나씩 꺼지는 알람을 보며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조금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사랑해서 선택한 결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정희에게는 그보다 절실한 이유가 있었다. 다시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내일 생활비를 걱정하며 잠들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다. 어느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였다. 남편이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자. 정희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 어머니를? 연세도 여든이 넘으셨고 시골에 혼자 계시잖아. 정희는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다. 다른 형제들도 있잖아. 남편은 밥 한 숟갈을 뜨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너무 자연스러운 말투였다. 이미 정해진 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들렸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넓어 보이던 집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스쳤다. 자신이 이번 결혼에서 선택한 것은 단지 한 남자와 함께 사는 삶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남편의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온 뒤 정희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노인은 여든이 넘었지만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집안일 하나하나에 관심이 많았다. 국이 좀 짜다. 우리 아들은 생선 이렇게 구워주면 안 먹어. 아침은 일찍 일어나야지. 요즘 며느리들은 남편 출근하는데 잠옷 입고 있냐? 처음에는 정의도 참았다. 연세가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어차피 남편 덕분에 생활비 걱정 없이 사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정희는 어느새 다시 누군가를 위해 하루를 사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했다. 남편이 가게에 나가면 시어머니의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장을 보고 집을 청소하고 점심을 차렸다. 시어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잠깐 휴대전화를 보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어느새 일어나 말했다. 하루 종일 전화만 보고 있네.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저 내일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그러면 노인은 꼭 물었다. 무슨 친구? 오래된 친구요. 몇 시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내 저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막혔다. 자신이 왜 이 나이에 외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남편에게 불만을 말하면 대답은 늘 비슷했다.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얼마나 사시겠어. 그 얼마나가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몰랐다. 어느 날 정희는 참다 못해 말했다. 당신은 어머니랑 몇 시간이나 같이 있어?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아침에 나가서 밤에 오잖아.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건 나야. 내가 돈 벌러 나가지 놀러 나가? 그 순간 정희는 입을 다물었다. 그 말 앞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남편은 경제를 책임지고 있었다. 집도 남편 집이었다. 생활비도 남편이 줬다. 정희는 다시 경제적으로 누군가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녀는 두려워졌다. 첫 번째 결혼에서도 그랬다. 자신의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다. 그 남편이 사업이 무너지자 정희의 인생도 함께 무너졌다. 그런데 힘든 시간을 견디고 겨우 살아남은 뒤 정희는 또다시 같은 선택을 했다. 이번에는 사랑 때문도 아니었다. 가난이 무서워서였다. 어느 날 예전에 살던 원룸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다. 정희는 한창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곳에서 살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세 한탄을 했다. 춥고 좁았고 온몸이 아팠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시절이 그리웠다. 일이 끝난 뒤에 집에 들어가면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다. 늦은 밤 라면을 끓여 먹든 씻지 않고 침대에 누워있든 친구와 2시간 동안 통화를 하든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은 자유로웠다. 지금은 반대였다. 깨끗한 집이 있었다. 따뜻한 밥을 삼시세끼 먹었다. 생활비 걱정도 없었다. 그러나 자유가 없었다.
정희는 자주 생각했다. 사람은 왜 늘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그리워할까? 며칠 후 은숙에게 연락이 왔다. 우리 커피라도 한잔 할까? 정희는 반가웠다. 좋지.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떠올랐다. 정희는 약속을 잡는 날까지 며칠 동안 유난히 집안일을 열심히 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여러 개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갈 때도 언제나처럼 직접 모시고 다녀왔고, 시어머니 기분이 상하지 않게 더 조심했다. 그리고 약속 전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나 내일 운숙이 만나고 올 거야. 남편이 말했다. 그래. 정희가 안심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물었다. 몇 시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예요. 저녁 준비는 해놓고 가는 거지? 정희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요. 그날 밤 정희는 미리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다. 모든 일을 끝낸 뒤 침대에 누우니 밤 12시가 되었다. 친구 한번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러나 다음날 카페에 도착한 정희는 누구보다 밝게 웃었다. 은숙이 물었다. 결혼하니까 좋아?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럼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낫지. 거짓말은 아니었다. 다만 진실도 아니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젊은 연인도 있었고, 아이 손을 잡은 부부도 있었고, 두 사람처럼 나이가 지긋한 여자들도 있었다. 은숙과 정희는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서로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았다. 은숙이 먼저 물었다. 남편은 잘 해줘? 정희가 웃었다. 잘 해주지. 생활비 걱정도 없고. 은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쓰렸다. 생활비 걱정도 없고. 그 말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은숙은 요즘 매일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며칠 전에는 마트 캐셔 면접장 앞까지 갔다가 들어가지 못했다. 다음 주에는 학원 차량 도우미 면접을 가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정희에게 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나는 다시 결혼 못해. 혼자가 얼마나 좋은데. 정희가 물었다. 외롭지는 않아? 외롭긴 뭐가 외로워. 요즘 모임도 많아.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나는 거지. 운숙은 웃었다. 하지만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도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다. 휴대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만났던 남자의 SNS를 몰래 들어가 본 것도 그날이었다. 새로운 여자와 찍은 사진은 없었다. 그 사실에 안도한 자신이 한심해서 곧바로 화면을 껐다. 정희가 말했다. 그래도 너는 좋겠다. 뭐가?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 은숙이 피식 웃었다. 너도 돌아다니면 되지. 정희는 순간 말이 막혔다. 친구 한 번 만나기 위해 며칠 동안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고 전날 밤 반찬을 만들어 놓고 몇 시에 들어오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나온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나도 마음대로 다니긴 하지. 남편이 뭐라고 안 해.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순간 은숙은 생각했다. 정희는 좋겠다. 남편이 있고 따뜻한 집이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혹시 아프더라도 옆에 사람이 있다. 반대로 정희는 생각했다. 은숙이는 좋겠다. 아침에 눈을 떠 어디를 갈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싫은 사람과는 만나지 않아도 된다. 외출할 때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나면 다시 사랑해 볼 수도 있다. 두 여자는 서로에게 없는 것을 정확히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서로가 가진 고통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은수가 정희가 말했다. 우리 그래도 잘 살고 있는 거겠지? 은숙이 잠시 정희를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럼 이 나이에 이 정도면 잘 사는 거지. 두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어쩐지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했다. 카페에서 나오자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의 버스를 타야 했다. 정희가 말했다. 또 보자. 그래, 자주 보자.
두 사람은 손을 흔들었다. 은숙은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열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도 꺼져 있었다. 은숙은 불을 켜지 않은 채 한동안 현관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혼자의 자유가 좋다고 큰소리쳤다. 그런데 빈집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휑했다. 휴대전화로 은행앱을 열었다. 잔액을 확인했다. 내일은 정말 일자리 지원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정희는 그래도 걱정 없겠다. 그 시간 정희도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먼저 들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정희가 시계를 봤다. 약속했던 시간보다 30분밖에 지나지 않았다. 버스가 좀 막혀서요. 배고프다. 저녁 차려라. 주방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카페에서 은숙과 웃으며 이야기했던 시간이 아주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남편은 아직 가게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정희는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생각했다. 은숙이는 지금 얼마나 편할까?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을 텐데. 그날 밤 은숙은 텅 빈 집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고, 정희는 사람이 있는 집에서 외로움을 견디고 있었다. 한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었지만 경제적 안정이 없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경제적 안정이 생겼지만 자유가 사라졌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신보다 행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어쩌면 인생은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선택하지 않은 길은 언제나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가지지 못한 것은 실제보다 더 빛나 보인다. 은숙은 남편의 배신으로 결혼을 버리고 자유를 선택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을 만났다. 정희는 가난한 자유가 두려워 다시 결혼을 선택했다. 그리고 안정 속에서 또 다른 구속을 만났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 아마 아무도 쉽게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50대의 사랑은 20살의 사랑과 다르다. 사랑만 보고 달려가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현실을 안고 있다. 돈도 생각해야 하고, 자식도 생각해야 하고, 집도 생각해야 하고, 서로의 부모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재혼이 반드시 답인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자유인 것도 아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닐지도 모른다. 누군가를 사랑하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 관계나 붙잡지 않는 것, 가난이 두려워 자신의 모든 자유를 넘겨주지 않는 것,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되는 나이에도 스스로 살아갈 힘을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은숙과 정희에게 남은 숙제였다. 며칠 뒤 은숙은 다시 채용 공고를 열었다. 이번에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 한 곳에 지원서를 넣었다. 학원 차량 승하차 도우미였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다. 월급도 많진 않았다. 하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돈을 벌기 위한 시작이었다. 지원 버튼을 누른 뒤 은숙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다 웃었다. 그리고 말했다. 뭐라도 해보지 뭐. 같은 날 저녁 정희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라도 밖에서 일하고 싶어. 남편이 놀란 얼굴로 물었다. 갑자기 왜? 정희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웃으며 넘기지 않았다. 내 돈도 조금 벌고 싶고 내 시간도 갖고 싶어서. 내가 돈 주잖아. 그 돈하고 달라.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정희 역시 남편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입 밖으로 꺼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은숙의 통장에는 여전히 큰 돈이 없었고 정희의 집에는 여전히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아주 작은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남자에게서 답을 찾았던 두 여자가 이제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아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랑은 다시 찾아올 수도 있다. 재혼을 다시 선택할 수도 있고 혼자 살아갈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괜찮다. 다만 한 가지, 남은 인생의 주인이 다시는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은숙과 정의의 신 이후의 인생은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